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46년생 박범신 작가의 소설 제비나비의 꿈에 나오는 두 개의 에피소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주인공이 어느 신문사 입사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필기시험은 합격했지 뭐니. 면접날이 다가왔다. 날은 야멸치게 추웠는데 연애하던 내 엄마의 배웅을 받고 신문사로 갔지. 내 외가에서 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엿한 직장을 어떡하든 잡아야 했어. 마지막 코스인 사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땐 저물 무렵이었어. 광화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촌놈에다가 앞뒤 모두 인류대학 출신인데다가 코스를 낱낱이 돌면서 아무래도 떨어졌구나 하는 예감과 이미 만난 데다가 기죽지 말아라 잉. 내 둘째 고모 그 한마디 골백번 생각했다만 그래도 사장실 앞에 당도하니깐 몸은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치고 마음은 응달의 숭아떼 마냥 약호가 팍 죽어있는 거야. 마침내 면접의 순서가 되자 사장 비서는 그에게 사장실 안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2개를 바닥에 그려놓았으니 그곳에 서서 면접을 보라고 일러줍니다. 그가 동그라미를 찾아 그 위에 섰는데 면접관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천상에서. 왜 천상이냐고. 그때의 그 신문 사장실은 그랬어. 교실 넓이는 됨직한 사장실이 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집무 책상이 있는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1m쯤 더 높은 단으로 되어 있었거든. 결제 받으러 직원이 사장실에 들면 단 아래에서 먼저 차렷 자세로 인사하고 절도 있게 5계단쯤 올라가 사장 책상에 결제 서류를 피워놓는 거야. 붉은 카펫 위에서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 쑥 들어간 한 깡마른 젊은이가 빌려 입은 것처럼 안 맞는 낡은 양복에 어색하게 넥타이를 잡아맨 한 촌스런 젊은이가 잔솔밭에서 바늘찾기로 쌍심지 두 눈에 켜고 술 취한 놈 달걀 팔듯이 설자리를 초조하게 찾아 갈밭 매는 어릿광대 같은 내 자신. 그 극단의 회화. 그것이 떠오르면 잠자다가도 나는 벌떡 일어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뎌내기 위해 발가벗고 물구나무를 서곤 했었어. 그리고 결심하고 결심했지. 어느 누구든 그 무엇이든 다시는 나에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서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앉은 채 굶어 죽겠다고.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며 얼마 전에 보았던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네모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면 돈을 주겠다는 실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네모 안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팔고 자존을 버리고 돈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You see these 4 lines? I just needed to stand there until 5:30 today. I'll give you $50. Yeah, I'll do it. 바로 승낙하죠.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Great job. Thank you. 정말 남자에게 돈을 주러 왔는데요. 이어서 Michael, I'd like to offer you a full-time position here. But instead of $50, I'll pay you $200. Yes, absolutely. 개꿀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죠. We 하지만 just wanted to come by and see if you want to skate Midtown. 친구들의 제안에는 I'm working. I really can't.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친구들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꽤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했고 You've been loyal, reliable. Come with me. 그리고 Raising your salary by 30%. You're here. This thing is massive. You can see the bridge from here. 그런데 백발 노인이 되어서도 같은 일을 했는데요. Your day's pay. But I'd like to retire now if I could.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you. 드디어 네모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남자였지만 제비나비의 꿈 속 주인공은 차라리 앉은 채 굶어 죽더라도 굴종하지 않겠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외침에 공감하는 나는 애완동물은 좋아하되 애완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직원을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작가는 성공을 나비의 껍질 벗기에 비유합니다. 죽음 같은 탈피를 거듭하며 음습한 어둠의 삶을 살다가 가을이 깊어지면 때를 알고 번데기가 돼 나뭇가지에 매달리지.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거야. 길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을 꿈꾸며 인내하고 나서 마침내 그 무명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나비의 비상은 참된 영혼의 각성 같아 보여. 하지만 나는 이 비유에 쉽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작가는 번데기를 죽음, 어둠, 고통이라고 표현하며 비하하지만 나는 번데기가 날개가 없다 하여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번데기 자체로도 고유한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작가는 무명을 견뎌야 할 상태, 나비의 비상을 성공의 완성으로 바라봅니다. 유명해지지 못한 작가는 작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나는 반고흐를 떠올립니다.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탈피나 비상은 외양의 변화나 재주의 늘어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영혼을 가진 채 이름을 알리는 데만 집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무명 작가들을 비웃는 오만함과 허영과 두려움을 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 같다는, 그래서 결국 성공이라는 동그라미 속에 네모 안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만한 나비보다 당당한 번데기가 더 좋다. 감사합니다.